네, 이번 2일차 FreeRTO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OS부터 시작해서 하위 개념으로 내려가면서 저희가 사용할 FreeRTOS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S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의 약자인데요. 이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S는 여러 가지 분야에 다양하게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기능에 따른 분류, 작업 과정에 따른 분류, 구조에 따른 분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요. 저희는 이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분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에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TOS입니다. 이 RTOS는 실시간 TS 시스템을 위해서 개발된 운영체제입니다. 사실 이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RT가 리얼타임의 약자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업 수행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를 제한된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뜻합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와 관련 이어지는 내용으로 목적이 처리 시간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요. 얼마나 처리 시간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하드 리얼타임과 소프트 리얼타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드 리얼타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일정 시간 안에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군사장치, 미사일을 쏜다거나 할 때 미사일이 제때 안 나가면 적이 만약 가까이 다가오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은 바로 아군이 몰살당하는 거죠. 그리고 위료 장비, 만약에 산소호흡기에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딱 공급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에 공급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은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뭔가를 공급하고 있는 생물이 죽어나가겠죠. 비행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개념으로 소프트 리얼타임, 이거는 시간 제약은 있지만 그 시간 제약을 못 지키더라도 큰 영향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TV, 세탁기, 라우터 이런 게 있는데요. TV에서 리모컨 버튼을 눌렀는데 동작이 생각보다 늦게 됐다. 그렇더라도 특별한 제한 같은 게 몰아닥치는 건 아니죠. 그렇듯이 큰 영향은 없는 시스템, 그런 것을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RTOS를 이번엔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구현하는 방법은 C분할 시스템화에서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을 통해 우선순위까지 높은 태스크가 먼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무슨 말인지 좀 내용이 안 와닿으시죠? 일단 중요시되는 키워드를 다 써놨는데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C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쪼개어 하나의 처리 장치에서 2개 이상의 처리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C분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태스킹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 태스크를 하나의 프로세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C분할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분할 시스템 하에서 다음으로 우선순위 기반 스케줄링, 여기서 먼저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스케줄링은 운영 체제의 동작 기법 중에 하나로 특정 방법에 따라 프로세서에게 CPU 등의 자원을 배정하는 것을 뜻한다. 네, 일단은 시그널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면 거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프로세스들을 처리할지 그거에 대한 일종의 알고리즘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스케줄링입니다. 예, 이 스케줄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RTOS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먼저 작업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현재 작업 수행 중인 그런 태스크를 밀어내고 바로 작업을 먼저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특정 태스크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처리 시간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 RTOS는 지금까지 해왔던 non-RTOS 대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non-O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코드가 적힌 대로 위에서 아래로 쭉 실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그에 비해서 RTOS가 갖는 일단 장점이 무언가? 장점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을 일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RTOS가 OS를 갖지 않는 non-OS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작업이 들어오건 그냥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작업이 어떤 작업이 수행되고 있을 때 특정 작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먼저 수행되고 있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에 비해서 RTOS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줌으로써 특정 작업이 만약 중요하다, 그럼 높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일관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유지보수하거나 기능을 확장하기가 쉽다. 이따가 실습에서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각각 태스크 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능을 좀 더 코드가 깔끔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태스크별로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보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유지보수하기도 쉽고 그리고 태스크를 추가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기능을 확장하기도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스크별로 다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장치 간 위존성이 줄어들어서 주변 장치 제어가 좀 더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non-OS 대비 좀 설정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코드의 복잡도가 증가하며 그에 따라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좀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 시간에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타임 크리티컬하다. 시간이 중요시된다. 그러면은 OS를 쓰시는 거고요. 아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작업을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non-OS를 통해서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TOS의 종류입니다. RTOS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3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VxWorks라는 RTOS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 VxWorks는 화성 탐사선에도 사용될 만큼 굉장히 고성능이고요. 그리고 고가의 RTOS입니다. 그래서 빠른 멀티태스킹 시 파일 시스템 입출력 지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서를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굉장히 접하기 힘든 그런 RT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reeRTOS. 저희가 사용할 FreeRTOS는 리처드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했습니다. 오픈소스 형태를 띠고 있고요. 아마존에 인수가 되었으면서 35개 이상의 MCU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엠베드 OS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ARM에서 개발한 거고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ARM에 있는 코어만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콜텍스 M과 콜텍스 R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콜텍스 A가 빠져있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MCU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다면 IoT 장치를 위한 RTOS다 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GPIO와의 비교인데요. GPOS와의 비교인데요. 이 GPOS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PC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10이라든지 아니면은 애플 PC를 쓰시는 분이라면 맥킨토시, 맥 OS라든지 그런 OS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반적인 응용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그런 운영체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GPOS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GPOS는 다양한 말 그대로 이게 본명이라는 뜻이에요. GP가 본명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만에 RTOS는 단일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GPOS는 그렇게 그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 데 비해서 이 RTOS는 굉장히 시간이 중시되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링 기준, GPOS는 높은 처리량을 우선적으로 스케줄링 하는데 RTOS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에 기반한 스케줄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 시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이 GPOS는 범용이라 그랬죠. 다양한 용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들을 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겁고 크기가 큰 그런 코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RTOS는 단일 용도로 쓰이니까 GPOS 대비해서는 가볍고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GPOS는 PC나 워크스테이션 또는 서버 같은 범용 장치에 사용이 되고요. RTOS는 자판기, 키오스크 같은 그리고 다양한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데 그 인베디드 장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FreeRTOS 환경을 조성해 볼 텐데요. 그 실습 PPT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제가 하는 내용을 PPT와 제가 하는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ioc 확장자로 들어와서 CubeMX 기능을 이용할 겁니다. CubeMX의 이 옆에 카테고리에서 미들웨어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FreeRTOS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reeRTOS 옵션을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버전 1이나 버전 2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건들지 않고 디폴트 값으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reeRTOS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그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그 코드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구문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실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초기 이렇게 태스크 선언으로 이렇게 떠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릴 게 하나 있다면 이 OS thread create와 OS thread create 안에 있는 이건 헤더 파일이고요. cmc OS.c는 OS thread create에서 보시면은 특정 조건에서
이게 아니군요. task create, xtask create 이 함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이 CMSys RTOS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CMSys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는 이 FreeRTOS에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CMSys RTOS라는 것을 거쳐서 FreeRTOS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FreeRTOS를 이용할 수 있게끔 CMSys RTOS라는 이런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FreeRTOS에 접근해서 FreeRTOS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FreeRTOS를 안 쓰고 다른 RTOS를 쓰더라도 이 RTOS 처리 함수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ARM에서 만든 표준입니다. ARM에서 만든 표준이 CMSys OS고요. 그거를 ST에서 포팅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ARM에서 만든 그 표준을 ST에서 포팅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실 게 FreeRTOS를 지원하는 모든 벤더들이 CMSys OS를 포팅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큐브 ID에서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벤더가 제공하는 그 보드가 잘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벤더가 제공하는 보드에서 실행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함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부터 메인 함수를 쓸 건데요. 이 메인 함수가 보시면 엄청나게 길죠. 이게 저희가 활성화한 주변 장치들의 초기화 함수가 전부 다 여기 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화 함수를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없을까 하시는 분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IOC 확장자를 통해서 CubeMX 기능에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를 클릭해 주십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 코드 제너레이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Generated Files라는 이 창에 첫 번째 칸에 Generate Peripheral Initialize는 어쩌고저쩌고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 말의 뜻은 주변 장치의 주변 장치 초기화 함수를 메인에 안 쓰고 별도의 C와 H 파일 쌍으로 통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좀 더 간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눈으로 보겠습니다. 코드 제네레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코어 소스 파일에 뭐가 잔뜩 생겼죠? 바로 이게 초기화 함수들이 일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C인이 여러 가지가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좀 더 간결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록 초기화 함수 빼고는 전부 다, 클록 설정 함수 빼고는 전부 이렇게 초기화 함수들은 전부 다 넘어간 걸 볼 수 있죠. 함수들은 이렇게 호출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 파일과 H 파일로 구분을 해서 메인 함수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태스크 생성 함수. 이거는
PPT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아까 창에서 메인 함수에서 그 FreeRTOS 이니셜 초기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들어가 보시면은 OS 스레드 크리에이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X태스크 크리에이트가 있었죠. 이거는 지금은 약간 아까랑은 약간 다른데 결국은 OS 스레드 크리에이트를 타고 가서 거기서 X태스크 크리에이트를 X태스크 크리에이트 함수를 호출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태스크를 생성하는 함수인데요. 인자를 매개 변수들을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먼저 tx 태스크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태스크 함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태스크 함수인데요. 이 태스크 함수 내에서 이 태스크가 할 일을 유저가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동작들은 여기 태스크에게 시킬 동작들은 이 태스크 함수 내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PC 네임은 태스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옵션으로 이름의 길이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freertos.config.h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를 이용해서 이 이름의 길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 stack diffs 태스크의 스택 크기, 메모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크기를 얼마나 할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PV parameters. 이거는 태스크 함수에 전달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태스크가 함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함수에서 파라미터를 전달받는데요. 그 전달받는 파라미터가 바로 이 PV 파라미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동작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주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그에 따라서 UX priority라고 하는 이 실행 우선순위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tx created task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태스크 핸들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널로 값을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value는 함수 자체가 이 함수 이름 앞에 있는 게 바로 이 반환 타입이에요. 이게 void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으면은 반환하는 값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베이스 타입 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따라가 보시면은 타입 데피니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16비트 인티저 16비트 타입이에요. 롱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값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환값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리턴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PPT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드린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경로를 첨부해 주세요. 경로를 따라가서 example 폴더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를 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example 폴더가 있고요. 여기서 이 FreeRTOS를 덮어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실 게 FreeRTOS 아이들 메모리 이 파일도 소스에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한번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한번 코드를 보자면 여기는 이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LED 깜빡이는 것을 구현한 건데 이번에는 그 non-RTOS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non-RTOS 일반적인 그 코드로 구현한 게 아닌 이번엔 RTOS 방식으로 구현을 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태스크 함수에 실행되는 내용을 적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 태스크 함수를 먼저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freertos.c에 태스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태스크 내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freertos를 초기화하는 함수에서 태스크 create 함수를 불렀네요. 그래서 태스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그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충실하게 넣어 놓은 거고요. 함수 이름은 vtask1이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text name, task1. 이렇게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아까 설명드렸던 파라미터들을 다 기입을 해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호출된 함수가 바로 이 vtask1인데요. 이제 한번 생성된 이 태스크들은 그 타이머에 의해서 일정 시간마다 계속해서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특정한 태스크를 멈춘다든지 그런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작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동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보니까 태스크 1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보면은 GPIO 그 메인 함수에 있던 내용을 다 그대로 가져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확인하실 때 다음과 같이 선을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LED를 또 넣을 거잖아요. 두 번째 LED는 GPIO를 하나 확인해서 넣으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D7 또는 PA4 GPIO에 넣었습니다. D7으로 그 PCB상에 D7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D7을 보고 하시면 좀 더 빠르게 연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A4라고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B2와 PA4에 각각 LED를 연결해서 LED를 깜빡여 보겠습니다. 보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걸로는 잘 보기가 힘드네요. 그러면은 카메라로 보시면 먼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LED는 B8, 그러니까 B8이고요. 또 하나의 LED는 D7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코드를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하시고 혹시 동작이 잘 되면은 프로그래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LED가 깜빡이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0.5 세크 단위로 LED가 토글되고요. 하나는 0.7 밀리세크 단위로 LED가 토글되도록 이렇게 함수를 구문을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LED가 깜빡이는 것이 보이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태스크를 두 개로 쪼개서 깜빡 그 LED마다 태스크를 하나씩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실습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역시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를 잠깐 한번 훑고 가자면, 예, 아까 두 개로 나눠져 붙어있던 코드들을 이렇게 나눈 거죠, 그냥. 그리고 태스크를 두 개를 생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래서 태스크 크리에이트를 두 번 호출한 거고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스크 쪼개기 실습을 해봤고요. 예, 다음으로는 이 LED 말고 좀 더 RTOS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 부분이죠. 예, 통신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ART 방식의 통신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 텐데요. UART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UART는 1:1 비동기 통신 방식의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클록 대신에 보율을 통해서, 보율이라고 합니다. 보드레이트를 이용해서 송신단과 수신단의 속도를 맞춘다. 그래서 송신단을 TX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수신단을 RX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네, 그래서 송신과 수신단의 속도가 동일해야지 데이터를 제대로 받고 읽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보율이 송신단과 수신단의 보율이 다르다. 그러면 아마 문자가 깨져서 보인다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송수신단의 속도를 맞춰주셔야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형식이 있는데 먼저 시작 비트를 통해서 통신을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를 전송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비트를 모두 전송했으면 정지 비트를 통해서 통신 종료를 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비트가 있는데요. 데이터 비트와 정지 비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에 추가로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이 패리티 비트라는 것을 추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속도, 그 시간은 더 길어지겠지만 그만큼 신뢰성 있는 그런 통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패리티 비트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예로 하나를 들어보자면 9600 8N1 이런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게 있다고 보면은 이거는 9600 보율에 8 데이터 비트, 그리고 패리티는 없다. 그리고 스탑 비트는 1비트다. 정지 비트는 1비트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9600 bps의 속도로 보내고 각 비트는 104 마이크로세크당 하나씩 전송이 되고 8비트 전송 시 스타트 비트와 스탑 비트를 더하면 10비트의 패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당 960바이트의 데이터를 960바이트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데이터만 따졌을 때 960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할 UART는 ST링크에 연결되는 UART입니다. 그래서 UART UART를 통해서 PC와 보드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핀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ST-Link UART 1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핀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네,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CubeMX 메뉴를 트셔서 .ioc 확장자죠. CubeMX를 트셔서 UART 1을 찾아갑니다. 예, 여기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죠. 이미 이 보드, 저희가 칩을 고른 게 아니라 그 보드를 골랐기 때문에, ST 보드를 골랐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옵션으로 원하는 옵션을 설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커넥티비티에 UART 1을 찾아가 봅니다. USAT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비동기식으로 UART의 기능만을 이용할 겁니다. USAT라고 하면은 이 동기와 비동기를 합쳐놓은 그런 건데요. 거기서 저희는 S라는 데는 동기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고 A라는 말에는 비동기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RT라고 한다면 비동기가 되는 거고요. USAT는 동기와 비동기가 합쳐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비동기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A로 시작하는 어싱크로너스를 모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기서는 설정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다음 터미널 메뉴 확인을 통해서 터미널 그 PC하고 보유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율이 115,200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디폴트로 8비트, 스타비트 1비트 이런 식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값을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코드를 제너레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뭐 UART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USAT1에 관련된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인문에서 이제 저희는 PC로 출력을 해서 그 보드가 보내는 데이터를 PC로 출력을 할 텐데요. PC에 있는 터미널 프로그램을 통해서 출력을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먼저 printf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이거는 스탠다드 IO에서 제공을 해줄 stdio라고 하는 기본 제공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찾았는데 다음과 같이 입력 샵 include stdio.h를 include 해주시기 바랍니다. include가 끝나셨으면 이 안에 printf문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intf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dio를 include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printf문 자체에는 이 PC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함수입니다. 함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송신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realts.c 파일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예제 2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카피하시면 카피하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스크 두 개를 만든 것까지는 똑같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vtask 펑션에 이런 함수가 이런 구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이 포인터형 변수라는 거를 하나를 만들어요. 이 주소를 저장해놓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특정 문자열 이게 특정 문자열을 포인터형 변수에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주소 문자열이라고 하면 보통 문자열의 시작점에서의 시작 문자열, 즉 t가 시작되는 지점에 t가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인터형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문자열을 저장해 놓은 이 포인터형 변수 PC text for task 1을 이제 저희는 불러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불러오느냐? 이 파라미터를 받아요. 그래서 펑션에서 이게 펑션 파라미터고요. 파라미터를 이거를 입력을 해준 거예요. PC text for task 1 파라미터를 받았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보가 하나가 들어왔죠. 이 vtask 펑션에. 그거를 PC task name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포인터 변수에 옮겨 담습니다. 자, 그럼 이제 PC task name에 이 문자열 시작점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PC task name을 통해서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용하는 게 printf고요. printf로 이 문자열을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딜레이가 없으면은 미친 듯이 막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눈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일정 시간 걸어놨습니다. 이건 특정한 숫자인데 의미는 두지 않으셨어요. 둘 필요가 없고요. 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올려드리고요. 카메라는 볼 필요가 없고요. 저희 PC에 터미널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PC를 공유화면을 화면을 잠깐 돌려서 화면을 돌릴 수가 없네요. 이게 설정이. 그러면은 먼저 윈도우 버튼에서 시작 버튼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터미널 프로그램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포트 번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포트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COM5, 컴포트 5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 설정이 확인이 끝나셨으면은 그 터미널 프로그램을 하나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푸티라고 하는 파일을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받아져 있고요. 다운로드 방법 간단하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푸티.kr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무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티를 다운받으셔서 틀어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메뉴가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시리얼로 저희는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을 설정해 주시고 아까 보유를 기억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보유를 여기다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 스피드 자체가 바로 그 보유입니다. 보유를 125,200으로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통 디폴트 설정이 125,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한 시리얼 라인이 컴포트 5였죠. 그래서 5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태스크 1, 2가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루프를 넣을 때마다 한 번씩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의 펑션을 하나의 펑션 반드시 태스크만큼 함수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태스크 1에 vtask1이라고 해서 함수를 또 만들고 태스크 2에 vtask2라고 해서 함수를 2개를 만들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넘겨주는 파라미터를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그걸로도 동작이 된다는 거, 네, 이 코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같은 함수를 부르는데 넘겨주는 인자가 다른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통신 UART를 통한 VRTO의 태스크 구현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예, 먼저 다음 실습하기 전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그런 스케줄링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래 모습은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케줄링이 된 것을 뜻합니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위에 있는 거를 선점형이라 그러고요. 여기 있는 것을 자,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낮은 그런 태스크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마치지 않더라도 태스크 2가 끼어들어와서 CPU 자원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CPU는 하나의 태스크만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서 태스크 하나가 처리하고 있던 작업을 뺏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태스크를 뺏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시간에 따라서 일정 시간만큼 다른 하나의 태스크를 실행하고 문맥 전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고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고 또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나눠서 평등하게 이렇게 태스크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 실습은 example 3입니다. 3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경로에서 한 칸만 뒤로 갔다 다시 example 3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실행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죠. 딱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여기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태스크 2의 우선순위를 4로 설정을 해놓은 거 하나만 바뀐 겁니다. 그대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되고 태스크를 확인해 봤더니 태스크 2만 계속 동작이 되고 있네요.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만 계속 동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일을 마치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만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저희가 입력해주지 않는 한 이 태스크 2,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 2는 계속해서 동작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